안녕하세요. 소스TV 김성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초등학교 1학년 수학 1학기 1단원, 2단원, 3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한꺼번에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1단원에선 어떤 것을 배웠는지, 2단원, 3단원에선 어떤 것을 배웠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자, 1단원에서는 9가지의 수를 학습을 했고, 2단원에서는 여러가지 모양, 실제 모양인 입체 도형과 관련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양들을 함께 학습을 했고, 3단원에서는 덧셈과 뺄셈, 모으기와 가르기, 그리고 말하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하기, 이런 것들을 학습을 했죠. 자, 한번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터 10까지 읽고 쓸 수 있는 학습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을 숫자로 이제 한자어로 읽으면 0, 1, 2 이렇게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0,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죠. 그래서 넷은 4, 다섯은 5 이렇게 두 가지로 읽는 것이 원활하게 되게끔 그렇게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숫자들을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쓰는 것도, 칸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함께 학습을 했습니다. 자, 스토리텔링 문제가 이제 1학년 학생들에게는 조금 이제 어렵거나 생소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학습을 하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해파리가 수조 안에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해파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파리가 정말 많다. 이렇게 해파리를 세는 것을 이렇게 글자로 쓸 수 있도록 하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글자 쓰는 것이 서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잘 쓰는 학생들도 많지만, 그래서 이렇게 넷, 다섯, 여섯 받침이 있는 것을 안 보고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학습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죠. 또 몇째일까요? 이렇게 수의 순서. 왼쪽에서부터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 친구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순서수도 같이 학습을 했습니다. 자, 왼쪽에서 첫째 있는 친구는 다람쥐, 예를 들어 넷째 있는 친구는 닭, 이런 것들을 말로 표현하고 쓸 수 있게끔. 왼쪽에서 둘째 있는 동물은 사자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거꾸로 얘기하면 다섯째 있는 동물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개구리.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거꾸로 소는 몇 번째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소는 셋째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게끔 서술형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 큰 수와 1 작은 수,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0의 개념들을 학습을 했습니다. 1 큰 수도 1 작은 수도 말로 잘 표현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9라는 수가 있으면 9는 8보다 1 큰 수입니다. 거꾸로 8은 9보다 1 작은 수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설명할 수 있게 아이들과 학습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명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죠. 0의 개념은 아무것도 없는 수를 우리는 0이라고 한다. 이런 것들도 함께 학습을 했습니다. 자, 어느 수가 더 클까? 여기서 맛있는 피자가 땡땡 조각. 여기 있는 피자 조각을 세면 되겠죠? 도넛은 땡땡게 있네. 이렇게 해서 피자가 많은지, 도넛이 많은지, 많다, 적다. 숫자로는 크다, 작다. 이렇게 많고 적음을 얘기할 때는 많다, 적다. 숫자로 이야기할 때는 숫자가 크다, 작다.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도 학습을 했습니다. 또 큰 수부터 순서대로 쓸 때 셋째인 수. 이거는 이제 어려운 서술형 문제가 되겠죠. 큰 수부터 순서대로 쓸 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것들을 천천히 읽고 문제를 이해한 다음에 풀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자를 읽고 독해 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런 문제를 무리 없이 풀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면은 이렇게 수학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고 책 읽기라든가 다른 국어학습을 충분히 그리고 천천히 반복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2단원에서는 여러 가지 모양.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까지 우리 어린이들이 충분히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그리고 실제적인 모양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모둠학습을 시켜서 모양 이름을 정하는 것을 학교에서는 학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들은 상자와 비슷하네, 상자 모양. 이런 것은 둥근 기둥과 비슷하네, 둥근 기둥 모양. 그리고 공하고 비슷한 모양이구나, 공 모양. 이렇게 이름을 정하는 것은 학생들이 모둠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학교에서는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도형들, 입체 도형들이 부분과 전체 모형을 이제 구분할 수 있도록 이쪽은 이 상자 모양의 부분이고 이것은 상자 모양의 전체 부분이야. 이렇게 부분, 전체, 부분, 전체 이렇게 부분을 보고 어떤 모양이 있구나, 전체 모양은 이런 모양이 있구나 이렇게 학습할 수 있도록 아니면은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내용이고, 다양한 모양,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던 상자 모양, 둥근 기둥 모양, 공 모양 이런 것들을 쌓아보고 굴려보면서 각 모형의 특성을 알아보고 이야기하는 내용. 예를 들어서 상자 모양은 네모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른 물건들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양의 특성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말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학습들을 학교에서 했고,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평평한 부분이 없습니다. 모든 부분이 다 둥굽니다.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양을 설명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1학년 친구들이 천천히 읽고 무슨 뜻인지 알고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문제 유형, 여러 가지 입체 도형들을 이렇게 합하면은 아래에 있는 어떤 모양이 나올까를 유추할 수 있는 문제죠. 여기 이제 초록색 기둥이 4개 있으니까 여기만 딱 보아도 오른쪽에 있는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덧셈과 뺄셈에서 모으기와 가리기. 1과 3을 모으면 4가 되고, 거꾸로 4를 1과 3으로 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수를 여기 네모에 있는 수가 되도록 모으는 것, 네모에 있는 수를 두 가지 수로 가르는 것, 그런 것들을 연습을 했습니다. 여기 사과가 4개 있죠? 사과 4개는 1개와 3개, 2개와 2개, 3개와 하나로 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는 것을 연습을 했고, 또 0이 있는 경우 가르기와 모으기를 할 때는 0은 아이들에게 6은 0과 6으로 가를 수 있습니다 하면은 조금 개념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과가 6개 있는데 친구가 6개 가져갔고 엄마는 하나도 없네, 이렇게 조금 쉽게 친숙한 단어나 인물들을 섞어서 이야기를 해주면 훨씬 더 이해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친구는 8개 있고 엄마는 하나도 없네. 그래서 모두 합하니까 8개 되었다. 엄마는 하나도 없었네, 빵개였네. 이렇게 조금 친숙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는 0의 개념을 인지하기 좀 쉬워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7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나왔죠. 여기 왼쪽 부분을 보면은 8에서 1과 7로 가르기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7은 8보다 하나 작은 수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자, 오른쪽에서는 5보다 2 큰 수는 7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7이지만 다르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아래에 있는 경우를 보면은 3보다 4 큰 수는 7입니다. 이렇게 7을 설명할 수 있겠죠. 같은 7이어도 어떤 스토리로 나온 7인지를 천천히 설명하고 말할 수 있게 학습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을 보고 이야기 만들기.
그네를 타고 있는 어린이는 3명이 있고 그네를 타려고 오는 어린이는 1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 모두 4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 뭐 여기 토끼 흔들 놀이기구, 이렇게 토끼 흔들 놀이기구가 3개, 그리고 옆에는 곰 흔들 놀이기구가 2개. 그래서 흔들 놀이기구는 모두 5개입니다. 놀이기구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만들 때, 또는 흔들 놀이기구에서 타고 있는 어린이들은 2명, 자전거를 타고 있는 어린이들은 3명, 모두 합해서 어린이는 5명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고 천천히 말로 설명하고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게,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학습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 주차된 자동차가 5대였는데 2대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동차는 3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 수 있죠. 또 더하기를 나타내는 것, 왼쪽에 2개, 오른쪽에 3개, 이렇게 있는 것을 2 더하기 3은 5와 같습니다. 이렇게 식으로 쓸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을 2가지로 읽는 방법을 배우는데, 첫째는 더하기로 읽는 거, 2 더하기 3은 5와 같습니다. 이렇게도 읽을 수 있고, 합은 이제 한자어죠, 한자. 합으로 읽을 때는 2와 3의 합은 5입니다. 이렇게 2가지로 읽는 것을 학교에서 아이들이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빼기도 마찬가지로 5개 있었는데 2개가 나가니까 5 빼기 2는 3과 같습니다. 빼기는 차로 읽을 수 있겠죠. 한자어 차로 읽을 때는 5와 2의 차는 5와 2의 차는 3입니다. 이렇게 2가지로 빼기도 읽을 수 있게끔 연습을 했고요. 또 0을 더하거나 빼기, 여기도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기차, 열차에 손님이 아무것도 없죠. 아무도 없으니까 0이라고 쓸 수 있고, 정류장에서 3명의 어린이가 타고 있으니까 더하기 3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식으로 쓰면 0 더하기 3은 3입니다. 열차에는 3명의 어린이가 타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0을 더하거나 빼기, 다른 그림을 보면은 열차에 3명의 어린이가 타고 있었죠. 정류장에 섰는데 타려는 어린이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내리려는 어린이도 아무도 없고, 그러면은 3 빼기 0은 아무도 안 내리네 했으니까, 내리는 친구가 없으니까 빼기로 표현을 했죠. 3 빼기 0은 3명 그대로 있으니까 3과 같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안 내린다 0, 아무도 안 탄다 더하기 0,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스토리에 따라서 덧셈을 쓸 수도 있고 뺄셈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0에 어떤 수를 더한 것은 그대로 어떤 수가 답이 되겠죠. 어떤 수 더하기 0은 어떤 수가 되고, 어떤 수 빼기 0도 어떤 수. 근데 어떤 수에서 어떤 수를 빼면 0이 된다. 이 어떤 수와 어떤 수는 똑같은 수니까, 뭐 예를 들어서 2 빼기 2는 0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수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4 더하기 1은 5, 4 더하기 2는 6. 이게 더하는 수가 하나씩 커졌죠. 그래서 더하는 수가 1, 2, 3, 4 이렇게 하나씩 커지면 합도 1씩 커집니다. 이렇게 규칙도 덧셈에서 찾을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뺄셈에서는 빼는 수가 1, 2, 3 이렇게 빼는 수가 더 커졌죠. 그러면 그 차는 1씩 작아진다는 거. 4 빼기 1은 3, 2를 빼면 2, 3을 빼면 1, 4, 4 똑같은 수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0이 된다는 거. 이렇게 빼는 수가 커지면 차의 수도 이렇게 점점 작아진다는 규칙을 알아봤습니다. 자, 1단원부터 3단원까지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단원에서는 9가지의 수를 학습을 했고, 2단원에서는 여러가지 모양을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3단원에서는 덧셈과 뺄셈의 기초가 되는 모으기와 가르기, 그리고 여러가지 그림이나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말하기, 이런 것들을 같이 학습을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